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온 독서 7분 핵심 요약 소개 길잡이 GB입니다. 7분간 책의 엑기스만 쪽쪽 뽑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조나버거 지음입니다. 빠르게 책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염성에 대한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마케팅이라든가 광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이런 광고라든가 마케팅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입소문으로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의 사례와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빠르게 요약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성의 6가지 원칙,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스텝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 소셜 화폐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T, 계기의 법칙.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E, 감성의 법칙.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제를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P, 대중성의 법칙.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Q, 실용적 가치의 법칙.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S, 이야기성의 법칙. 사람들은 흡입력 강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스텝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 화폐 법칙.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계기, 머릿속에 떠올라야 입 밖으로 얘기가 나온다. 감성, 마음을 움직이면 공유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대중성, 눈에 잘 띄는 것은 입소문이 난다. 실용적 가치, 유용한 정보. 이야기성, 한담 속에 내재된 가치 있는 정보, 요렇게가 주로 요 해당 요소들이 이야기 속이라든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되고, 챕터별 부가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화폐의 법칙에서는 내적 비범성, 게임 메커니스 활용, 인사이더라는 소속감이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평범한 이야기는 안 됩니다. 화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 놀라운 거든, 아니면은 좋은 것이든, 어쨌든 평범을 벗어난 이야기가 화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입소문에 편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게임 메커닉스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람은 누구나 성취감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을 보통 하다 보면 우리 레벨 1을 올리고 2를 올리고 3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성취를 줄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더 잘 된다라고 하네요. 인사이더라는 소속감. 사람은 우리 어떻게 보면 소속으로 있을 때, 우리 소속으로 있을 때 그 내부 구성원이 바깥으로 소문내는 게 파급력이 큰데, 요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멤버십이라든가 요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기업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갖고 우리 멤버십 회원에게만 20% 할인을 한다, 배송을 1일 만에 해준다, 요런 것들이 인사이더라는 소속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건 입소문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긴급성, 희소성과 베타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높다라고 하네요. 빠르게 넘어가서 소셜 화폐의 법칙은 아래 이런 특징들을 더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의 법칙. 계기의 법칙은 일단 위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쉽게 생각이 떠올라야 이걸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쉽게 떠오르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우리 브랜드와 상관없는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전달하면 그냥 그 이야기만 전달된 거잖아요. 내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같이 떠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 대상이 매일 접하는 환경에서 광고 문안을 떠올릴 계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게 주요 관건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전체 맥락을 잘 고려해야 되죠. 또한 헤비텟을 확장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연산작용 자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비스켓과 커피는 별다른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비스켓을
커피를 보면 이 비스켓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커피와 비스켓을 엮는 거를 연상작용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비텟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계기의 법칙에서는. 또 감성의 법칙, 사람들은 마음을 끄는 것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죠. 그렇죠? 말해도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뭐 정말 분노를 느끼거나 뭐 흥분을 했거나 뭐 경외심을 느낀다거나 이런 각성 효과가 높은 감정들은 공유 욕구를 자극한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각성 효과가 낮은 감정들도 있습니다. 표기해놨지만 공유 욕구를 꺾는다고 하네요. 너무 만족감이라든가 의외로 슬픔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보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럴에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성 효과가 높은 감정을 이용하려면 경외심, 흥분, 즐거움, 분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글이나 영상 매체 자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바이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대중의 법칙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대중가시성.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일단 크게 성공. 그렇죠? 뭐 암만 좋은 제품이라도 남들이 볼 수 없다 그러면 입소문 자체가 날 수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스트팩이라든가 뭐 이런 백팩 가방이 유행했는데 뭐 최근에도 다시 얼마 전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스트팩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보고 오 저런 애가 뭐 이스트팩을 매네? 그럼 나도 한번 매야지 이러면서 이제 뭐 유행이라든가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실용적 가치의 법칙.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유효한 정보. 당연하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사람들은 전달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애에게 집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뭐 집에 대출을 싸게 얻는다든가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 내면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전망 이론과 거래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 또는 참조점에 근거해 사물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하고 110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120원과 내 100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하면은 시간 자체가 오버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냥 요약문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성의 법칙. 브랜드나 제품의 장점이 스토리의 핵심을 이룰 때 바이럴리티의 효과는 극대화된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스토리만 전달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랜드나 제품의 장점이 이 스토리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만 뭐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 브랜드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나 제품의 장점이 스토리의 핵심을 이룰 때 이 바이럴리티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스토리 이야기성의 법칙을 활용할 때 어떤 이야기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뭐 교훈을 주고자 할 때는 어필하고자 하는 교훈이나 브랜드 자체를 이 스토리 속에 넣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텝스는 6가지 핵심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 핵심 원칙들이 잘 결합되어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어떤 바이럴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적 요소들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전달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몇 가지만 반영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장악해 입소문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해당 책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고요. 오늘 내용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